안녕하세요. 무치입니다. 이번 시간에 파인스크립트 강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예시로 이제 꿀잠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이제 하나의 사례로 쓸 수 있는 뭐 요일별 혹은 뭐 주중 주말별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예제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먼저 작성을 하고 싶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월요일이라고 할게요. 7월 10일이 월요일이었으면 저희는 변동성을 월요일의 변동성도 알고 싶고 화요일의 변동성도 알고 싶고 각각 알고 싶은 거죠. 전체 기간에 대해서 월요일별로 어떻게 했는지 화요일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묶어서 주중 주말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파인스크립트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변동성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의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사용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변동성이라는 거는 나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사용할 게 고가 빼기 저가 나누기 저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걸 이제 변동성이라고 해서 각 요일별로 그리고 주중 주말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기 심볼에서 선물 차트 말고 BTC USD라고 치면은 여기 비트 스탬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트가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캔들 정보가 있습니다. 선물 차트에서는 2010몇 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비트 스탬프로 가시면은 2011년 8월부터 해서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오늘 하려고 하는 예제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 스탬프 차트에서 적용시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파인 에디터라는 파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가 input 어떻게 가져갈래? 요거를 코드 작성자가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확인하고 싶은 어떤 지표의 계산 수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산 수식이 나온 뒤에 마지막으로 가시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지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트레이딩 뷰상에서는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지표 또는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 애의 뼈대는 인풋이랑 계산 수식이랑 가시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전 페이지 자체를 항상 이렇게 이제 열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인 에디터를 여시면 저희가 이제 이름 없는 스크립트라고 그래서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인디케이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떠요. 여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라는 곳에 올려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와요. 인디케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틀, 뭐 숏 타이틀, 오버레이, 포맷 뭐 이런 것들이 뜨는데 이런 것들의 각각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그러면 바로 사전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사전을 열어보셔서 여기에다가 인디케이터 검색을 하시면 인디케이터 괄호가 되어 있고 이 안에 각각의 옵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가 필수고 뭐가 선택사항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은 사실은 몇 개 없어요. 여기 지금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타이틀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숏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오버레이도 자주 씁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거거든요. 여기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름을 적어주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동성 시즈널리티 예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시즈널리티 그리고 오레이트루 이렇게 이제 쓰면은 각각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붙인 애는 저희가 지표 열기를 했을 때 여기에 보여지는 이름이에요. 지표 열기를 했을 때 보여지는 이름이고요. 숏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지표를 열고 나서 여기에 보여지는 이름 있죠. 지표를 불러올 때 보여지는 이름 말고 지표를 불러오고 나서 그 지표의 짧은 타이틀을 여기에 이제 입력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레이는 true 또는 이제 false인데요. 기본값이 아마 false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면은 찾아보면 됩니다. 기본값은 false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true랑 false만 쓸 수 있는 앤데 true를 쓰게 되면은 캔들 차트와 겹쳐지는 곳에 지표가 들어가는 거고요. false를 쓰시게 되면은 캔들 차트와 독립된 어떤 레이아웃에 차트가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RSI 같은 애들을 저희가 이제 불러온다 치면은 캔들 차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새로운 이제 레이아웃에 이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정도는 자주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버레이를 false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폴스로 하게 되면 그 오버레이 자체를 아예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를 false로 할 때는 기본값 자체가 이제 false로 돼 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하시겠다 하면은 true, 이제 이 true를 쓰시면은 오버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input 값을 이제 한번 넣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슬러시 두 개를 치면은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치더라도 이건 코드화 하지 않는 겁니다. 코드 작성자가 넣는 메모라고 보시면 돼요. 요 슬러시 두 개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파이 스크립트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인풋 설정 단계, 그 다음에 계산 수식, 그리고 3번 가시화, 이 절차대로 해서 변동성 이제 시즈널리티 예제를 구성을 해 볼 건데요. 인풋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사전을 여시면 돼요. 사전을 여시고 인풋이라고 치시면은 여기 인풋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요. 인풋 인트, 인풋 불, 뭐 쭉쭉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각각을 읽어보셔도 되지만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인풋 인트, 그리고 인풋 불, 그리고 인풋 플롯, 그리고 인풋 소스, 그리고 인풋 스트링,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필요하신 분들은 저거 여셔가지고 인풋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다 찾아보셔도 되는데, 편의상 input.int라는 애는 정수만 받습니다. input.float이라는 애는 실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input.bool이라는 애도 있고요. 얘는 아까 오버레이랑 비슷한데 true 또는 false를 받습니다. 그리고 input.string이라는 애도 있고요. 얘는 문자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input.source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OHLC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OHLC의 대표되는 조합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L2 요런 것들, HL2 요거 이제 뭔지 아시나요? 고저 평균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HL2, 뭐 HLC3 뭐 요런 것들, 대표되는 이제 OHLC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차트에 들어가 있는 소스도 불러올 수 있게 해줘요. OHLC가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네, 맞아요. 맞죠? 네, 시고 저종이죠.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되고요. 얘는 HL2니까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고가, 저가, 종가의 평균. 네, 평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애들이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써볼 거는 이 중에서 스트링이에요. 얘를 스트링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compare time이라는 변수로 하나 정의를 할 거고요. input.string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거고, 여기에서 주말, 주중,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한번 써볼 건데요. 쓰고 나서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의미가 뭐냐면
저는 이제 compare time이라는 제가 정의한 변수인 거예요. 그 변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면 input 값으로 받는 스트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링은 문자죠. 그래서 주말, 주중,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걸 이제 문자로 보거든요. 주말, 주중이라는 이제 문자가 기본 값이 돼요. 이게 이제 디폴트 밸류가 되고요. 요거를 생략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말, 주중이라는 애를 받아와서 얘의 옵션 이름은 분석 방법이라고 이제 표기가 될 거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요 대괄호 안에 이제 주어지게 돼요. 요 대괄호 안에 주어지는 게 주말, 주중과 요일, 별 요렇게 이제 될 건데 제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냐면 주말, 주중이라는 거를 선택했을 때는 주말과 주중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주말과 주중의 변동성의 경향을 보는 걸 이제 선택적으로 할 때는 요거를 이제 선택하고 싶고요. 각각의 요일별로 변동성의 경향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요거를 선택하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끔 정의하고 싶어서 얘를 이제 인풋 변수로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 설정은 사실상 지금 다룰 예제에서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 뭐 이제 다른 내가 어떤 예제를 꾸릴 때 뭐 변동성을 정의를 할 때 뭐 지금은 고가와 저가의 차이에서 저가를 나눈 거에 백분율을 쓰고 있지만은 나는 이런 변동성 말고 다른 변동성을 정의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고가에는 가중치를 3 정도 주고 싶고 저가에는 가중치를 뭐 2 정도만 주고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3과 2를 매번 파인 에디터에 들어와서 수정해주기가 번거로워요. 그럴 때 그냥 이제 설정창에서 열어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뭐 weight라는 이제 어떤 인풋 값을 하나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때는 int를 정의해 주셔도 되고요. float을 정의를 해 주셔도 되는데 int를 쓰시게 되면은 정수만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기본이 되는 정수를 뭐 3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서는 weight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 input int에 3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3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옵션 설정창을 열었을 때 3.5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int가 아니라 float이라는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인풋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 수식이 필요해요. 저희가 월요일도 알아야 되고 화요일도 알아야 되고 토요일도 알아야 되고 일요일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말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고 주중은 어떻게 정의를 할래?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월요일에 정의를 어떻게 할래? 요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이라는 거를 앞에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거는 참 거짓을 나타내는 변수구나 라고 제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은 false,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일단은 월요일만을 제가 어떻게 판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은 false인데 얘가 월요일을 만족하면은 참으로 바꿔줘야겠죠. day of week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죠. 저도 이번 예제를 만들면서 찾아본 건데 여기 사전에다가 monday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네요. day of week 해서 이제 monday라고. 그러면 day of week 펑션의 return value와 day of week 변수의 value를 나타내는 상수 이름이래요.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는 거는 day of week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 함수가 따로 있네요. 여기서 이제 지원해주는 파인 스크립트에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day of week 안에 시간이라는 걸 넣고 이게 월요일이면은 참을 리턴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day of week 안에 시간이라는 걸 넣고요. 이게 만약에 day of week의 monday다 라고 하면은 위에서 정의해준 monday를 false였던 거를 true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월요일일 때만 참이 되고요. 그 외에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확인하는 과정은 BG 컬러라는 애를 한번 써볼게요. BG 컬러라고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입히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먼데이다, 먼데이가 참이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color.new 해서 color.green NA 한번 쓰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먼데이라는 애가 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mon 값이 참을 나타내면 color.new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새로운 컬러를 정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color.green이라고 파인 스크립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색상이에요. 그 색상을 얘기를 해주고 투명도를 조정을 해줘요. 투명도를 80으로 하겠다는 거는 되게 연하게 해주는 거죠. 100을 한다는 거는 전부 이제 투명해지는 거고요. 0을 한다면은 투명도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80을 저는 이제 선호를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고, 참을 나타내면 컬러 그린으로 표시를 하고, 반대로 먼 값이 참이 아니면, 즉 거짓이겠죠. 거짓이면 NA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월요일이면은 색깔을 칠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거죠. 그거를 false 오버레이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위에서 오버레이에서 얘를 false로 해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RSI 차트처럼 캔들 차트 외에 다른 레이아웃에 지표가 표시가 될 건데, 캔들 차트 외에 지표가 표시되는 거 말고도 나는 특정한 경우에는 캔들 차트에도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강압적으로 오버레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버레이를 false로 정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나는 캔들 차트에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여기 false 오버레이를 씁니다. 얘도 되게 많이 쓰이니까 한 번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다루고 있고요. 그런 이후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변동성 시즈널리티 예제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차트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색상들이 막 칠해져요. 색상들이 이렇게 녹색 라인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월요일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8월 18일이 월요일이었냐? 8월 18일이 네, 월요일이었네요. 달력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 전인 8월 11일에 녹색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8월 4일 또 일주일 전인 8월 4일에 녹색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월요일마다 이게 색상이 표시되고 있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먼이라는 애가 먼데이일 때 정확히 구별해 내고 있구나 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다 정의를 해줄 거예요. 일단 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인풋부터 한번 볼까요? 인풋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지표를 추가했을 때 설정을 눌렀을 때 쓸 수 있는 거 그걸 다 인풋이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인풋을 설정한 거 보면은 주말 주중 분석 방법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그 인풋에 숫자를 넣느냐, 뭐 문자를 넣느냐, 실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인풋 스트링을 쓰거나 인풋 인트를 쓰거나 그거는 사전을 찾아보겠네요. 그쵸. 여기에서 내가 쓰고 싶은 인풋이라는 게 뭐냐는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내가 인풋을 쓰긴 쓸 거야. 이 지표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설정을 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미리 설계를 해놓고 그게 만약에 주말 주중을 내가 설정해야겠어. 인풋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하면은 인풋까지는 일단 검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문자를 넣고 싶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인풋을 누르다 보니까 스트링이라는 애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애네 라고 찾아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계산 수식 부분에서 월요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불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셨는데 네. 이 불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외워야 되는 건가요? 외운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애기는 한데 네네. 보통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인풋에서 불러왔던 변수들이 대부분 계산할 때도 다 쓰여요. 그러니까 네. 변수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이제 컴퓨터 이 코딩을 할 때 변수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변수는 실수, 정수, 그리고 문자, 그리고 참, 거짓 요렇게가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중에서 제가 골라서 쓰는 거죠. 네네. 예. 꼭 이거 부를 써줘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사용자마다 다를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int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int를 정의를 해주고 얘를 0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int는 저희가 아까 정수였죠. 네네. 예. int를 정수로 해주고 얘를 이제 1로 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네.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위해서 가시아를 저희가 시켜주겠죠. 이때는 조금 다르게 될 거예요. mon이라는 애가 1이냐? 그러면 색상을 입힐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색상을 입히지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monday라는 애가 1의 값을 가지면은 컬러 그린으로 표시를 할 거고 1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네네. 네. 1의 값을 가지면은 강압적으로 차트 위에 표시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서 저장을 하고 결과를 살펴보면은 아까 부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부를 꼭 써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변수 있죠. 변수에서 실수, 정수, 문자 그리고 참, 거짓이라는 애를 저희가 이제 다룰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 오브 위크라는 애는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애인데, 네, 예, 저도 처음 봤어요. 예, 데이 오브 위크라는 애를 네. 이제 내가 모르는 건데도 쓸 수 있다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맞아요. 요일별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방법이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사전에다가, 내가 월요일을 어떻게 할 거야? 해가지고 이게 그냥 뭐 먼데이가 먼데이를 뭐 있지 쳤더니, 않을까 싶어서 이제 검색을 네네. 해보는 거죠. 네, 그랬더니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데이를 쳐보고 찾아보니까 데이 오브 위크라는 게 나오더라. 네. 네, 그래서 데이 오브 위크를 검색했더니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구나, 기능이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함수라는 애가 파인스크립트에서 있는데 함수는 보통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뭐 day of week라는 애가 있잖아요. 요렇게만 쓰이지가 않고 보통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어떤 인풋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변수를 설정할 때도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능 중에 한 개니까 이 안에도 이제 괄호 안에 어떤 것들을 다 넣는단 말이죠.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괄호 안에 저희가 인풋을 넣어주게 되고요. 이 인풋 바탕으로 들어간 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돼요. 얘네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요일을 저희가 찾았고요. 요일을 정의할 수 있는 요령을 네, 찾았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같은 형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도 지우고 싶고 얘도 지우고 싶고 얘도 지우고 싶어요. 요럴 때 하나씩 지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작업하실 때 귀찮거든요. 요거는 요령인데 컨트롤 알트를 누르신 다음에 방향키를 밑으로 내리면은 커서가 묶여요. 그래서 동시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화요일 정의할 거고요. 수요일 정의할 거고요. 목요일 정의할 거고요. 금요일 정의할 거고 토요일 정의할 거고 일요일을 정의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니까 반복이에요. 이번에 얘를 묶어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제일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Tuesday 그리고 Wednesday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일을 찾는 거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일을 정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먼, 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어로 다 받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볼 변동성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줄 건데요. 볼라틸리티라는 변수를 하나 또 정의를 할 거예요.